안녕하세요. 국어만세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난번 촬영 때 이어서 계속 지금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올가국어에서 고등부 총괄 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은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 들으면 알고 것 같아. 네. 네네. 내용님께서 오늘 네, 오늘 단독으로 제가 또 희선 원장님 그 인터뷰를 좀 형태로 네네. 진행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올가국어에서 네. 지금 고등부 총괄 원장님 맡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은 지금 고3 네, 위주로. 지금 현재는 이제 고3하고 N수생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네, 이제 커리큘럼은 수능 수업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원장님한테 네. 네, 갑자기 단독 인터뷰를 네네네. 하자고 하셔가지고 어떤 것을 질문하실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니죠, 뭐 바로죠, 뭐 예비 고3. 네네. 2024학년도를 예.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네. 정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너무 중요하죠. 사실 1학년, 2학년 때부터 미리 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사실은 많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그리고 뭐 독해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시간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데 일단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지금 수능 국어로 전교에서 이제 1등을 하는 학생들 보면 다 이과예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이제 국어를 더 잘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물론 문과생들이 국어에 대한 시간 투자 비중이 더 크겠지만, 그래서 국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문이과의 구분이 없는 정말 입시에서 이제 수학과 국어 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런 과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조금 차근차근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휘력이라든지 독해력이라든지 또는 뭐 문학 작품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반응에 답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중에 상위권 말고는 그 전에는 사실 국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준비를 하려고 하니 약간 좀 곁다리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효율적인 독해 스킬, 아니면 단어를 암기하거나 어휘력이 없어도 그 단어의 뜻을 추측해가면서 그냥 대강 읽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분당에서 한 12년 정도 지금 수능 국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업할 때 보면 항상 어휘력이라든지 독해력의 베이스가 안 깔린 학생들에게 제가 독해 스킬을 막 알려줘도 그 왜 속담 중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것이 이제 2, 3주 정도는 유지가 되나 수능은 사실 장기전이거든요. 굉장히 페이스를 계속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그 페이스에서 계속 무너져요. 그런 기본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월드컵을 다 보셨겠지만 월드컵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을 막판까지 계속 내려면 기초 체력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특별한 훈련을 추가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듯이 국어도 저는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어휘력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뭐 단어집이 있거든요. 그 중에 조금 이제 체계가 괜찮은 것을 선택을 하셔서 2월 한 28일까지라도 그 어휘집을 3회독 하셨으면 좋겠고, 그 3회독을 했을 때 분명히 어휘가 노베이스가 아닌 상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독해 스킬이라든지 문학작품 출제될 거 적중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지금 저는 어휘력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어휘력이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당연히 비문학이겠죠. 네. 비문학이 완성이 제일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그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계속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예비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 국어를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지금은 이제 준비 과정이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 준비가 된 학생들 또는 조금 베이스가 깔린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비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22학년도부터 이제 수능이 통합형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국어나 수학이나 이제 선택형, 그렇죠. 언매 화작을 네. 선택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또 하나의 이제 또 새로운 기조 현상이 뭐냐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 침공이라는 이제 이런 넘어오죠. 넘어오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수학을 잘하면 그 다음 과목이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문과든 이과든 이렇게 문과 침공 형태가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국어의 중요성이 더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제가 24학년도 정식 컨설팅까지 지금 다 끝난 상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학은 또 되는데 특이하게 이제 국어가 또 안 돼서 맞아요. 저희 이제 학생들도 뭐 가끔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곳으로 대형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강의를 2개 듣는 거죠. 또는 뭐 인간과 병행을 한다든지. 근데 영어 같은 과목은 뒤로 가면 갈수록 뭐 9월, 10월, 11월 되면 학생들이 계속 빠지거든요. 근데 국어는 오히려 후반부에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국어가 마지막까지도 완성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일부 질문 중에 원장님 그래도 지금 고3 학생들한테도 또 내신 국어라는 게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런데 내신 뭐 보통 내신 국어가 이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네네.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수능 국어도 또 준비를 해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고3 됐는데 어떤 학생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신 국어를 뭐 좀 잘해놔야 되냐. 물론 내신이 관리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내신 국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거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내신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이게 내신이지만 사실 수능 영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법. 그런 부분을 좀 한 번만 좀 원장님. 일단은 그 고3 과목 중에 사실 언어와 매체하고 화법과 작문은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답률 항상 5위에 항상 올라오는 것은 이제 문법이고 언어와 매체고 화작은 아시다시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작하는 학생들은 그냥 내신 화작을 병행하면서 수능 화작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독자들도 아시다시피 그 교재가 교과서가 아니라 EBS 수능 특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교재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작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내신 대비를 여러분이 하실 때 보면 시험 범위가 화법과 작문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지문을 조금 쪼개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찾아서 좀 암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선택지 1, 2, 3, 4, 5번의 근거도 좀 미리 찾아놓고 사실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상대평가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야만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문제가 한 뭐 24문제 정도 되시겠지만 30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일부러 그 화작 지문을 많이 시험지에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야 학생들이 조금 독해 속도가 느린 학생들은 낮은 등급을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문제를 내시는 편이라서 거의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은 외우다시피 많이 봐야 되겠죠. 내신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화법은 뭐 EBS에서 수능에서 50%가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화법과 작문은 그 연계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문 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대비로 화법과 작문을 하실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 훈련시킬 때 어차피 이거 지문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지문을 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 훈련을 시키는 편이고 조금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15분, 뭐 14분, 13분 쪽으로 이렇게 쭉 줄여서 나중에는 한 11분 안에 11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편이고 수능 화작을 준비하실 분들은 지문보다는 선택지의 힘을 훨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에서 그 평가원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의도하고 있는
어휘의 범위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어휘를 생각했을 때 의미의 범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작의 선택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뭐의 실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실태는 그냥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나 보다 하는데 평가원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 의병이 참전을 했다면 그 의병이 뭐 몇 명이 참전을 했는지 전사자는 몇 명인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실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알고 계신 어휘의 의미와 평가원이 의도하는 그 어휘의 의미의 범위를 조금 계속 맞춰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화작은 지문을 못 읽어서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지에 조금 더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언매는 만약에 내신을 공부하시든 수능을 공부하시든 어떤 특정 개념서를 하나 정하셔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그 완성까지 뭐 3개월이 걸리든 4개월이 걸리든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매는 특정 자기에게 맞는 좋은 개념서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최고 난이도 개념까지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EBS 수능 특강 문법이든 아니면 수능 기출 문법이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구하는 개념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이제 어떤 문법 교재를 사시든 그게 기출이든 뭐 아니든 사셔도 어차피 목차는 다 동일해요. 그 목차는 한 40개 정도의 목차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언매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한 40개 정도인 거예요. 그 40개를 먼저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이제 수능 대비를 하실 분들은 언매에서 이제 최근 신유형 중에 지문이 긴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이 긴 유형의 지문을 그냥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대강 읽기보다는 조금 그 지문을 분류하면서 나만의 이제 기준을 내가 세워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한간에 좀 그 학교별로 이렇게 네. 그 들리는 얘기에 예. 그 합법과 작문식을 선택한 아이들, 그다음에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 그 수업을 진행해더라도 시험 문제에는 뭐 문학도 나오고 맞습니다. 비문학도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과목명이 네. 화작과 언매일 뿐이고 네. 사실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어차피 네. 지금 정시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으니 아이들이 정시 대비도 하는 게 학교 입장에선 좋거든요. 그렇죠. 물론 내신은 어차피 그냥 아이들의 등급이 나오는 건. 네. 그래서 과목명만 화작, 언매고 거기에는 그 EBS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문학과 독서가 대부분 다 포함돼요. 인문계 교고, 인문계 고교 조금 수능에 많이 투자를 하는 학교의 경우 다 섞여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방에서도 네. 그런 형태로 또 출제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내려주는 그 커리큘럼은 그냥 화작, 언매겠지만 어차피 거기 다 수능 전 과목이 섞여서 나오는. 그럼 결국 고3 때 그 화작과 언매 선택보다는 그 거기에 이제 문학과 비문학도 들어가고 시험으로 봤을 땐 네네. 전체 수능을 다 준비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대비를 정말 정석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그것만으로 내신이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내신만 대비했을 때는 수능 국어는 절대 커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함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 학종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셔도 만약에 조금 상위권 대학을 지망 중이시라면 수능이 있잖아요. 최저가 있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은 굉장히 훌륭한데 수능 최저. 네, 수능 최저 못 맞춰서 탈락하는 경우가 그렇죠. 너무 많고 막판에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울어요. 자기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에 발목이 잡힐지 몰랐던 거죠. 제가 지금 지도하는 학교 중에 어떤 특정 학교는 올해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의 비율이 7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수를 결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재수생들이 또 이제 올해 수능 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초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되게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최저를 맞출 만한 실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를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비 고3 학생들 그 2024학년도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예, 다음 주 주제는 네. 그 이제
예년에 이제 수능을 봤을 때 이제 오답률 뭐 탑 10, 뭐 탑 7 이렇게 보더라도 오답률이 높은 예, 곳 높은 하네요. 거에 대한 부분 보통 비문학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질문을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그 예비 고3 학생들이 네. 이제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수능 국어를 준비한 데서 많은 또 우리 이선 원장님께 많은 도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좋은 정보를 드렸으려나 모르겠어요. 많이 줬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